그는 두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여성도 폭행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인터넷은 그의 외모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포유 페이지에서 글을 계속 봤을 거예요. 웨이드 윌슨 데드풀 킬러입니다. 웨이드 윌슨 사건은 온라인에서 큰 집착을 불러일으켰고 로우 앤 크라임의 다큐 시리즈로 제작되어 스트리밍 중입니다. 저희는 시리즈 감독과 단독 인터뷰로 비하인드 스토리도 들었습니다. 한때 그가 살해한 여성의 시신을 못 찾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치즈버거 주면 위치 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곳은 로우 앤 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인사이드 더 크라임입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로우 앤 크라임의 진짜 범죄 콘텐츠 대표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모건 앤 모건이 미국 최대 개인상의 로펌인 것처럼요. 이들은 1000명 이상의 변호사를 두고 최근 몇 달간 50만 명 의뢰인에게 250억 달러를 회수했습니다. 플로리다 의뢰인은 보험사 제한 35만 달러 대신 1200만 달러를, 펜실베이니아 의뢰인은 보험사보다 40배 많은 26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모건 앤 모건은 여러분이 받을 권리를 쉽게 지켜줍니다. 휴대폰이나 forthepeople.com/insidethecrime에서 청구를 시작하세요. 링크 클릭 또는 QR코드 스캔하세요. 증오와 조커 스타일 얼굴 문신, 두 건의 살인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웨이드 윌슨은 사형 수임에도 여전히 많은 여성들의 관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 집착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헤드라인과 문신을 넘어 그가 여기까지 온 선택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는 1994년 5월 22일 태어났습니다. 본명은 앤서니 테스타시카였으나 입양 후 양어머니가 웨이드라고 불러 그 이름이 정착됐습니다. 온라인 기록에 따르면 그의 인생의 상당 부분은 감옥을 들락날락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절도, 중절도, 중범죄 무기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정폭력 혐의와 강한 마약 사용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범죄가 그를 악명 높은 살인범으로 만들었지만 모두가 그를 괴물로 여기진 않았습니다. 웨이드 윌슨에게 매료된 여성들과 일부 남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최신 다큐 시리즈 로우 앤 크라임 프로덕션이 제작한 핸섬 데빌, 차밍 킬러에서 다루어집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를 매력적으로 봐요. 친절하고 말도 잘해요. 이게 내가 여자들에게 하는 방식이에요. 알죠? 내 매력과 잘생긴 외모를 이용하죠. 저는 웨이드에게 깊이 빠졌어요. 그는 완벽한 나쁜 남자고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과정을 이해하려면 2019년 10월 7일로 돌아가야 해요. 그때 우리는 밀라 몬타네스를 만나요. 그녀는 웨이드 윌슨의 연인이었고 그 월요일 아침에 그가 그녀를 잔인하게 공격했어요. 그리고 하나 뭐라고 했죠, 마진? 여보세요. 주차장에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우리 주소가 벤슨 앤 어소시에이트 맞죠? 경찰이 필요하신가요? 소방서나 구급차가 필요하신가요? 손님, 주차장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조스 크랩쉑 근처예요. 네, 손님. 지금 싸우고 있나요? 네, 맞아요. 한 남자가 여자를 붙잡고 있고 차가 우리 직원 차량을 들이받았어요. 경찰이 곧 도착했을 때 밀라의 얼굴에서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웨이드 윌슨이요? 방금 감옥에서 나왔어요. 제발 그만해. 계속 지켜봐. 520, 94. 내 쪽으로 날아갈 거야. 520. 알파 21 복사했습니다. 차선으로 당신에게 이동하겠습니다. 어서 부딪혀봐. 경찰은 밀라가 여러 군데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했어요. 팔꿈치와 팔에 도로 찰과상, 무릎에 긁힌 상처, 터진 입술, 베인 팔꿈치가 있었어요. 그녀는 경찰에게 웨이드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했고 자신의 안전이 두려웠다고 말했어요. 이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경찰관이 셔츠를 입지 않은 웨이드를 그에게 속하지 않은 차의 운전석에서 발견합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친구? 여자친구 기다리세요? 문제 없어요. 누가 차에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요. 아니에요. 아니요. 자리 필요 없어요. 그녀가 올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오고 있군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AL41에서 자전거 5번으로 도착 예정 시간. 알겠다. 나는 10월 12일다.
내 파트너가 오면 설명해 줄게. 알겠지? 응. 오늘 아침은 어땠어? 다시 말해봐. 내 여자친구한테 네 앞에서 전화할게. 대신 전화해줄래? 응,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파트너를 기다리고 있어. 응, 물론이지. 이제 어떻게 될지 말해줄게. 차 시동 껐어? 나는 이미 껐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낼 때까지 당신을 구금하겠습니다. 저는 여자친구 테이블을 기다렸어요. 저는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웨이드, 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잖아. 나 때문에 넌 지금 보호관찰 중이니까. 알았어. 맞아.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차에서 내리시고 제가 당신을 구금할 겁니다. 체포가 아니라 구금입니다. 지금 바로요. 알겠죠? 나는 문제 생기면 안 돼요. 이해하죠? 알겠습니다. 그게 뭐야? 자전거 5대. 나 지금 조스크랩 주차장이야. 알겠어. 내가 약속할게. 아니, 널 가두어야 해. 우리 절차상 널 구금해야 해. 응? 오늘 아침 폭행 사건 때문에. 폭행 사건은 없었어요. 응? 제발요, 제가 할게요. 아니요, 그냥 진정해요. 차키 좀 보여줘요. 차키 좀 보여줘요. Keys. 웨이드, 우리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냥 차키만 줘. 웨이드 씨. 저는 믿지 않았어요. 전화 좀 할게요. 금방 돌아올게요. 알겠어요. 파트너 올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L41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이봐요. 이 시리즈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부서 방침으로 웨이드와 추격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을 만났을 때 웨이드는 이미 한 여성을 살해했고 또 다른 여성을 죽이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크리스틴 멜턴이 웨이드 윌슨의 피해자로 등장합니다. 2019년 10월 6일 크리스틴과 절친 스테파니는 포트 마이어스의 부다 라이브에서 웨이드 윌슨을 만났습니다. 즐거운 밤 후 모두 크리스틴 집으로 갔고 스테파니는 아들에게 가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크리스틴에게 끔찍한 일이 생길 줄 몰랐습니다. 웨이드는 크리스틴을 집에서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두고 떠났으며 이후 그녀의 차와 휴대폰을 훔쳤습니다. 7일에 웨이드는 밀라를 만났고 검찰은 웨이드가 크리스틴 휴대폰으로 밀라에게 전화했다고 합니다. 이후 밀라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신문 후 그는 차로 도주했고 이어 다이앤 루이즈를 만났습니다. 43세인 그녀는 10월 7일 출근길에 웨이드 윌슨을 만났습니다. 그는 학교 길을 묻는 척하며 다이앤을 크리스틴의 차로 유인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다이앤은 뭔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차에서 내리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웨이드도 그녀를 공격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듣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는 그녀를 공격하고 잔인하게 때린 뒤 목을 졸라 차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 그녀를 여러 번 차로 치었습니다. 다이앤이 출근하지 않자 동료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실종 경보를 내렸습니다. 한 목격자가 케이프 코럴 경찰서에 웨이드가 찔렀다고 자백했다고 알렸고 경찰은 그를 찾다가 다음 날 현지 집에 침입한 직후 그를 발견했습니다. 기다리시는 분 스티븐 윌리엄슨 맞으시죠? 윌슨, 죄송합니다. 520번, 94번 알겠어요. 형사 비리입니다. 네, 저희는 자유롭게 만났어요. 사실 그렇게 큰 도움이 된 건 아니에요. 네. 당신도 신경 안 쓰시네요. 저도요. 좋아요. 지금 경찰서에 있고 수갑도 차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조사실에 있으니까 미란다 원칙을 읽어드려야 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네. 묵비권이 있으며 말한 내용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고 질문을 받는 동안 변호사를 곁에 둘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면 원하면 질문 전 변호사가 지정됩니다. 변호사 없이 답하기로 결정하면
언제든지 답변을 중단할 수 있으며 변호사 상담 전까지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권리 이해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왜 오셨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그냥 데려와 줬을 뿐이에요. 네, 권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보고 있었어요. 그냥 왜 그러시는지 알고 싶어서요. 여기 있는지 좋아요. 시작이 좋겠네요. 어느 집에 계셨던 거예요?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 집에 얼마나 있었어요? 그냥 열려있던 가방을 통해서 들어갔어요. 알겠어요. 그 집에 들어갈 허락은 받지 않았던 거죠? 아니요, 제가 아는 한 없었습니다. 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그냥 있을 곳이 필요했어요. 알겠어요. 오늘 밤 그 집에 어떻게 있게 된 거죠? 모르겠어요. 왜 여기 있는지 아세요? 당신은요? 당신은 왜 여기 있죠? 저한테 뭔가 주면 저도 뭔가 드릴게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말해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보세요. 제가 무슨 혐의로 여기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에 대해 신문하는 건가요? 그 사이 소란이 있었어요. 이게 좋은 시작이 될 것 같군요. 오늘 너랑 내 여자친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오늘 아침에. 내가 제대로 묻고 있는 거 맞지? 내가 묻는 건데. 내가 여기 온 이유가 그거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엔 대답 안 해요. 그냥 궁금할 뿐이에요. 알겠어요. 저희 경찰서 기록에 따르면 오늘 여자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경찰관이 조스 크랩쉑 밖에서 당신과 접촉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만남은 좋지 않게 끝났고 당신은 떠났어요. 그는 배심원이에요. 그는 별로 친절하지 않았어요. 그는 떠났어요. 알겠어요. 여기 좀 더 있어보죠. 좋아요. 뭔가 있었던 것 같네요. 두 분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분이 만났고 그리고 당신이 떠났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당신은 본인 것이 아닌 검은색 콘돔을 두고 갔어요. 그래요. 그가 저를 나가게 했어요. 그가 당신을 나가게 했고 나가라고 말했군요. 저는 그가 저를 막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반가소해. 이 시점에서 다이앤의 사건은 실종 사건으로 간주되었지만 경찰은 범죄 가능성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연결고리가 생기기 시작했죠. 이 사건들은 연결되어 있었고 용의자는 웨이드 윌슨이었습니다. 다이앤 루이즈의 가족은 그녀의 무사 귀환을 바랐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그녀의 행방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만이라도 알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10월 11일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관계자들은 그 시신이 다이앤 루이즈임을 확인했어요. 웨이드는 두 건의 살인과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다큐 시리즈에서요. 밀라는 웨이드가 그런 짓을 했는데도 감옥에서 그와 대화했다고 인정했어요. 잘 지내세요? 세상에 이런. 알아. 그래. 알아. 밀라. 알아. 자기야. 알아. 내가 정말 크게 망쳤어. 이건 그런 게 아니야. No, this is more than 이건 그 이상이야. 정말 미안해.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해서 미안해. 사람들이 너에게 말 거는 것도 미안해. 알지? 들어봐. 난 전혀 미안하지 않아. 너에겐 두 사람이 있으니까 왜 후회하지 않는 거야? 내가 그랬다고? 왜 그렇게 생각해? 그들은 내 아들이 될 수도 있었던 아들이 내가 원한다고 말하게 했어. 나는 엄마가 정문으로 오셨으면 해. 그런데 밀라. 그건 절대 네가 아니었을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해야 해. 우린 극복해야 해. 너와 대화하게 될 거야. 너를 죽일 생각은 없었어. 이 남자, 이 작은 소년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해요. 난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그걸 엄마에게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밀렉에만 자신의 범죄를 고백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친아버지인 스티브 테스타시카에게도 고백을 했어요. 어젯밤에 저한테 상의했나요? 네, 상의했어요. 그리고 이미 1시쯤에 시신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백하려고요. 네, 그리고 면회실에서 나왔을 때 제 아내가 알죠? 그녀는 트럭 안에 있었고 뉴스 속보 알림을 받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1시 30분쯤 그녀를 발견했지만 공식 발표는 6시쯤이나 그 이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그녀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아, 정말요? 말했나요? 아니요. 그녀 신원 확인이 안 돼 의학 검사가 필요하대요. 진짜요? 세상에. 그래, 그랬어. 그거였어. 그랬어? 그렇게 나빴어, 아들? 그렇게 나빴어. 내 말은 내가 그녀를 차로 100번이나 치였잖아. 알지? 그러니까 그게 맞아. 바로 그 부분이 상황을 나쁘게 만든 거야. 그 일 전엔 괜찮았지만 후엔 나빠졌어.
있잖아, 녹음하던 전화 같은 건 기억나. 그런데 나는 여기 앉아서 일하다가 그 생각이 났어. 그래. 그리고 그게 신경 쓰여.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돼.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까지 된 거야? 아들아, 저도 모르겠어요. 너 뭐 때문에 화난 거야, 친구야?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야? 내 말 알겠어?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야? 특히 여자들한테는. 여자들한테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잘 모르겠어. 네가 알아내야 해. 나는 알아. 넌 반드시 그걸 알아내야 해. 네가 그 첫 번째 여자애를 참을 수 있겠어? 잘 모르겠어. 그래, 그냥 목 졸라서 끝이야. 녹음된 자백 후에도 일부 웨이드 윌슨 지지자는 그가 무죄라고 믿었어요. 이때 알렉시스 윌리엄스를 만나게 되는데 다큐 시리즈 인터뷰에 나온 웨이드의 여자친구 중 한 명이었어요. 두 사람은 웨이드가 1급 살인 2건으로 기소된 후에 만났어요. 그리고 플로리다 주가 그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그와 함께 있었죠. 그렇죠. 주 검사가요. 오늘 저한테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서류를 가져왔어요. 두 장의 종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죠. 알겠어요. 뭘? 봐요. 여기 사형 구형 의사 통지서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유를 말하라고 하거나 뭐 그런 식이었죠. 그래, 진지하게. 알렉시스는 웨이드의 재판 중에도 계속해서 그를 지지했어요. 그녀는 법정 안에 있었고 심지어 그에게 옷과 화장품을 가져다 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죠. 2019, 2024년 얼굴 타투를 가리려고 웨이드 윌슨은 큰 변신을 했어요. 2019년 머그샷에서 그는 여러 목 타투와 턱 아래에 브래드 포 워라는 굵은 대문자 타투도 있었습니다. 2019년 법정 출석 때와 2023년 머그샷 모두 머리를 민 채 오른쪽 머리에 큰 나치 문양 타투가 있었습니다. 웨이드는 머리를 길러 나치 문양 타투를 가렸지만 이번엔 오른쪽 눈 아래에 더 작은 나치 문양 타투를 새겼어요. 눈에 띄는 점은 입을 넘는 꿰맨 자국이 조커처럼 타투로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웨이드는 이 모습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웨이드는 2024년 6월 두 사람이 살해된 지 5년 만에 재판을 받았어요. 검찰이 법의학자 토마스 코인 박사를 증인으로 불러 그는 배심원 앞에서 모든 충격적 세부 사항을 설명했어요. 특별히 주목하거나 걱정된 점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몸과 얼굴에 많은 멍이 있었고 눈이 부어 있었으며 눈 주위와 입 주위에도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몸통과 팔 전체에 멍이 있어 묻은 물체에 의한 외상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젊었기 때문에 이런 부상들이 사망 원인이었는지 늘 궁금합니다. 여기서 설명한 부상들과 유사합니다. 뇌리가 내부 검사를 했을 때 목 양쪽에 상당한 출혈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서 실례합니다. 목의 골격근입니다. 그녀는 두피 전체에 멍이 있었고 두피 아래 근육에도 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심각한 둥이 외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가 계속해도 된다면요. 이 사건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내부 검사를 했을 때 그녀의 내부 장기에도 타박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신체 외부에 가해진 힘이 내부로도 전달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폐에 타박상이나 멍이 있었고 간에도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광 뒤쪽에도 타박상이 있었고 대장에도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이는 복부에도 상당한 힘이 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부 검사를 했을 때 다이애나 루이스 양에게 어떤 부상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특히 두드러진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패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조직이 분해되고 손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에는 동물 흔적이 있어 귀와 코 일부가 이미 제거됐습니다. 아마도 조류 청소동물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외부적으로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비골에 골절이 있었고 왼쪽 가슴 아래에 열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몸의 왼쪽과 오른쪽 양쪽 피부에 타박상이나 출혈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관찰한 외부 부상의 전부였습니까? 외부 부상은 중요하지만 내부 부상도 많고 심각했습니다.
이 모든 걸 웨이드가 기록했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그녀의 왼쪽 팔뚝 뒤쪽과 왼손 등에도 멍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 즉 네 번째 손가락의 근위부에 골절이 있었고 오른팔에도 멍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렉시스 윌리엄스는 다큐 시리즈에서 이 재판이 큰 전환점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수년간 그녀는 웨이드의 무죄를 믿었지만 그녀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성들은 웨이드 윌슨에 대한 생각을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점점 크리스틴과 다이앤에게 그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초점에서 벗어나 점점 더 과열된 소동으로 변해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외모나 신장 등 사건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대해 글을 올렸지만 배심원단은 그런 겉모습에 속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혐의 1급 살인 크리스틴 멜튼, 피고인은 1급 살인 죄에 대해 유죄입니다. 두 번째 혐의 차량 절도, 피고인은 차량 절도죄에 대해 유죄입니다. 세 번째 혐의 폭행, 피고인은 폭행죄에 대해 유죄입니다. 네 번째 혐의 1급 살인, 다이앤 루이즈, 피고인은 1급 살인죄에 대해 유죄입니다. 다섯 번째 혐의 주거 침입, 피고인은 주거 침입죄에 대해 유죄입니다. 여섯 번째 혐의 1급 경범죄 절도, 피고인은 1급 경범죄 절도에 대해 유죄입니다. 2024년 6월 12일자입니다. 모두 동의하십니까? 웨이드가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재판의 다음 단계는 형벌 선고 단계로 넘어갔어요. 이제 이 단계에서는 변호인 측이 어느 정도 입증 책임을 가지게 돼요. 배심원들에게 그가 사형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설득해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웨이드 윌슨의 사건은 플로리다 주가 사형 관련 법을 변경한 이후에 일어났어요. 즉,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일 필요가 없었죠. 주에서는 단지 8명의 배심원만 찬성하면 됐어요. 배심원들은 검사, 변호인, 법의학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그리고 크리스틴과 다이앤 가족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크리스틴 멜턴은 2019년 10월 7일까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사촌이었어요. 저의 임무는 이 아름다운 사람을 묘사하고 오직 제 말만으로 12명의 낯선 배심원과 2명의 예비 배심원들이 크리스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녀를 어떻게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크리스틴을 때리고 살해하고 쓰레기처럼 버린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20피트도 안 되는 거리에서 앉아 있는데도요.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개인적인 얘기 나누긴 적합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그 얘기를 좋아했을 거예요. 정말 사랑스러운 크리스틴 앤 멜턴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녀는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도요. 그녀는 딸, 자매, 이모, 조카, 사촌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았고 삶은 소중했습니다. 크리스틴은 정말 유머러스했고 재치가 넘쳤으며 완전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 당신은 웃게 되었어요. 우린 매일 웃었어요. 그녀와 함께 있으면 당신은 안전하고 이해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절대 판단받지 않았죠. 그녀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녀만의 특별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아이들은 크리스틴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녀가 좋은 사람임을 알 수 있었죠. 그녀는 그냥 이모가 아니라 바로 그 이모였어요. 크리스틴은 제 아들의 데모였고 이는 그녀가 받을 자격이 있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녀를 말로 못할 만큼 그리워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가슴이 찢어져요. 아이들은 그녀를 빼앗겼어요. 크리스틴은 엄마가 될 수 없어요. 그녀는 그 역할을 위해 태어났지만요. 크리스틴은 강인하고 용감하며 독립적이었어요. 그녀는 당신이 원하던 친구였어요. 그녀는 당신 문제에 더 열정적으로 나서는 친구였어요. 그녀는 아주 강하게 보호해 주었고 당신이 틀렸더라도 항상 당신 편이었어요. 크리스틴은 여행하고 세상을 탐험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녀는 비행기표를 먼저 사고 나머지는 나중에 알아보곤 했어요. 그녀는 캠핑, 콘서트, 할로윈, 테마 파티, 인생과 성취를 축하하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크리스틴은 어머니를 정말로 사랑했고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두 사람은 한 몸처럼 붙어 다녔죠. 두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닮았으면서도 달랐어요. 이 일이 일어났던 2019년에 두 사람은 한 블록도 차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모든 관계와 우정은 그녀가 있어서 특별했어요. 그녀는 우리 모두의 응원자였어요. 그녀는 우리를 조건 없이 온전히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어요. 2019년 10월 7일까지. 크리스틴의 어머니는 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크리스틴이 살해된 후 그녀는 달라졌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어요? 저는 교육에 필요한 것을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른 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플로리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여러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평범한 평일에 엄마가 갑자기 저에게서 빼앗기듯 떠나버렸고 저는 다시 돌아가는 것을 피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엄마는 제가 큰일을 해낼 거라는 걸 알고 계셔서 제 미래를 정말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엄마가 돌아가신 후에도요. 그 생각이 매일 저를 버티게 해줍니다. 제가 이룬 성과를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3년간 마칭밴드에서 활동했고 블루 리본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해에 학교 최고상을 받았고 2학년 때 미술 포트폴리오로 첫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지원한 모든 대학에 합격했으며 한 대학에서는 전액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마지막 학년에는 마칭밴드 부문 존 필립스 시저상을 받았고 운전면허와 첫 차도 코로나 시기에 얻었습니다. 저는 2년간 주얼리 사업을 운영했고 16살에 첫 직장을 얻었으며 지금은 첫 아파트를 구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대학 교육을 1년 앞서 나가고 있고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첫 인턴십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성취 중에서 크고 작은 것들을 포함해 13가지만 나열했습니다. 이 13가지 모든 성취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룬 것들을 볼 기회를 갖지 못하셨고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는 것도 영원히 볼 수 없으실 겁니다. 제가 1세대 대학 졸업생으로 졸업하거나 첫 진짜 직장을 얻는 모습을 어머니는 볼 수 없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처음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처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와 엄마가 실종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저는 제 직감을 많이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엄마가 집에 올 거라 했지만 그 후로 저는 엄마를 다시 믿지 못했습니다. 또는 학교 버스 정류장에서 집에 오던 중 엄마 실종 소식을 들었을 때도요. 또는 우리 동네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먼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았던 일, 그리고 제 15번째 생일에 저는 그 사실을 견딜 수 없어서 거의 스스로 목숨을 끊을 뻔했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저는 5년 동안 엄마 없이 살며 하루도 엄마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제 어머니는 오직 사랑만 하셨고 마음속에 사랑만 가득하셨으며 저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평범하게 살고 싶으셨습니다. 알렉시스 윌리엄스는 제인 로메로의 증언으로 웨이드 윌슨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배심원단의 권고안 발표 때 법정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웨이드 윌슨이 자신의 범죄로 인해 사형을 선고받을 것인지 아니면 종신형을 받게 될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1급 살인 혐의 크리스틴 멜턴에 대해 배심원단은 9대 3의 표결로 웨이드 윌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네 번째 혐의 1급 살인자 다이앤 루이즈에 대해서도 배심원단은 10대 2로 웨이드 윌슨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4년 6월 25일 플로리다 리 카운티에서 피고인 234번에 대해 작성됨. 크리스틴과 다이앤 가족에겐 그의 사형이 고통스러운 끝이었지만 슬픔은 남았습니다. 웨이드에게는 여전히 열성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형수 감방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그는 여전히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녹음된 교도소 통화가 공개된 후 리 카운티 셰리프국과 주 검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그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는 자필 서명 그림을 최고가 입찰자에게 경매로 넘기려 몰래 반출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웨이드의 아내들에게 예전만큼 영향력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최신 다큐 시리즈를 확인해 보세요. 전설적인 언론인 브라이언 로스가 인사이드 더 크라임에 함께합니다. 그는 론다 슈워츠와 함께 시리즈의 프로듀서이자 감독입니다. 웨이드 윌슨은 크리스틴 멜턴과 다이앤 루이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집착이 있었습니다. 브라이언 씨는 왜 이 사건이 이렇게 주목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외모나 신체 변화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희의 경우에는 법과 범죄 관련 보도를 본 이후부터였어요. 수천 명, 아니 실제로는 수십만 명이 이 사건을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사건이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가 됐고 많은 여성들이 웨이드 윌슨에게 반했다고도 했어요. 그는 자백하며 경찰에게 잘생긴 외모와 매력으로 여성들을 오랫동안 유혹했다고 인정했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지배하는 건 분노입니다. 그는 계속 살인에 대해 말했죠. 그래서 모든 게 그렇게 흘러갔어요. 우리도 왜 이 여성들이 그에게 빠졌는지 더 알고 싶었어요. 무엇이 이 여성들로 하여금 이 남자를 자신들이 고칠 수 있거나 혹은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을까요? 몇몇 여성은 그의 아이를 낳고 결혼하길 바라며 자신이 유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재판 중 어느 시점에 검찰은 많은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웨이드의 추종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웨이드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며 분노했습니다. 윌슨. 그래.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전개되는 걸 보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네가 말한 것처럼 그가 계속해서 살인 죽여 같은 말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는 마약에 취해 있을 때 자신이 아니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게 그를 이런 충격적이고 아주 잔인한 일들을 여성들에게 저지르게 만든 원인이었죠. 하지만 이 다큐 시리즈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되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뭐였나요? 이야기가 당신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을 때요? 그가 이런 범죄를 태연하게 저질렀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친아버지에게도 자신이 죽이려고 했던 여자친구에게도 경찰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털어놓았고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는 살해한 여성의 시신 위치를 알려주는 대가로 치즈버거를 사주면 말해주겠다고 했어요. 와, 정말 놀랐어요. 그가 그런 말을 농담처럼 내뱉는 걸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보며 느낀 감정도 컸는데 직접 만든 분의 감정은 상상 못하겠어요. 이 사건이 범죄자들이 소셜미디어에서 문화적 인물로 변하는 흐름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나요? 루이지 망지오니 사건과도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달리 더 충격적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의 범죄가 너무 잔혹했고 피해자 가족들과 지역사회에 큰 고통을 안겼다는 점이죠. 플로리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가 팬들에게 찬사를 받는 걸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시대에 대한 하나의 논평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말이죠. 네, 맞아요. 틱톡에는 웨이드 윌슨의 슬로우 모션 영상이 많아요. 그는 변호인석에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시청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음악과 함께 연출되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남자가 2명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했고 또 다른 1명도 심하게 다치게 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브라이언. 이 모든 인터뷰가 정말 흥미로웠던 이유는 우리가 문서로 된 혐의도 볼 수 있고 재판이 우리 눈앞에서 진행되는 것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런 다양한 영역 외 인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것도 색다른 매력이었어요. 모든 인터뷰가 인상적이었는데 브라이언 씨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누구였나요? 제 생각엔 알렉스 멕시코스 윌리엄스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녀는 웨이드의 초기 아내 중 한 명이었고 직접 돈을 써서 그의 법정 정장을 사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와 결혼할 계획까지 세웠고 정말로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했었죠. 그리고 그녀가 법정에 앉아 증언을 들었을 때 특히 그의 피해자인 다이앤 루이즈의 10대 아들의 증언을 들었을 때 그녀는 자신도 이 남자에게 속아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등지게 됐습니다. 그녀가 겪은 여정과 이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한 결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녀가 다른 사람들도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도 그녀에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그녀가 그렇게 해줘서 정말 기쁩니다. 이 다큐에서 가장 넣기 힘들었던 장면과 꼭 포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범죄의 세부 사항 중에는 정말 끔찍한 것들이 있습니다. 론다와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웨이드 윌슨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냉혈한 살인자이자 뻔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지만 당신이 잘 설명한 그 현상, 즉 그에게 쏠리는 소셜미디어 관심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우리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피해자들을 기리고 싶었습니다. 이 작품을 보는 것이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힘든 일이겠지만 만약 그들이 본다면 그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의 끔찍하고 악한 면을 보여주려고 이 작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웨이드 윌슨만 이야기하지만 크리스틴 멜턴, 다이앤 루이즈, 마일로도 있다는 걸 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리즈는 웨이드와 그의 친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줬어요. 감옥에서의 비용 문제라든지 그들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볼 수 있었죠. 그가 친아버지와 대화하며 끔찍한 일을 겪었지만 제가 보기엔 웨이드는 좀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웨이드 윌슨의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나요? 저와 비슷하게 느끼셨나요? 저도 확실히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의 친아버지인 스티브 테스토세카에 대해서 말인데 그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죠. 웨이드가 살인 후 경찰에 쫓기며 스티브에게 도와줘라고 전화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스티브는 경찰과 협력해 아들의 행방을 알리기로 했어요. 그는 아들이 포위되거나 체포될 때 총에 맞아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결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 역시 법과 마찰을 겪어본 사람이었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무자비한 살인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느꼈던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한 그의 묘사는 정말 가슴 아팠어요.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의 면회에서 아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가 느끼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자신의 아들을 고발하는 그의 증언은 그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었지만 분명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이 시리즈를 보며 시청자들이 자신이나 사회에 대해 궁금해하길 바라는 점이 있나요? 네, 이런 악한 남자들에게 푹 빠져 사랑하지 맙시다.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범죄의 본질을 잊지 마세요. 네, 모든 사람은 유죄 판결 전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사실과 자백을 보면 그는 냉혈한 살인자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죠. 브라이언 로스. 저도 이 시리즈 전개를 보며 그랬듯이 시청자분들도 기대하셨으면 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웨이드 윌슨은 플로리다 유니언 교정시설에 수감 중입니다. 핸섬 데빌, 차밍킬러 스트리밍 시청을 추천합니다. 새 에피소드 모두 파라마운트 플러스에서 시청 가능합니다. 인사이드 더 크라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였습니다.